인생과 사업에 지혜와 변화를 주는 부자 수업 책 요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서문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 장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서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다. 즉 우리 몸속 혈관의 대부분이 모세혈관이다. 신체의 모든 구성 요소에는 각각 의미가 있다. 모세혈관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생명활동에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섭취한 영양소를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곳이 모세혈관이다. 더욱이 모세혈관은 몸을 지키는 면역결투의 장으로 유병과 무병을 결정하는 최전선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관장애, 만성심부전, 각종 암처럼 생명에 관련된 질병도 실제로 모세혈관의 질병이기도 하다. 불규칙한 생활, 불균형한 식사와 수면, 운동 부족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조금씩 모세혈관을 잠식하다가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 노화와 정면으로 싸우며 노화를 멈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세혈관을 관리해야 한다. 이어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므로 상세한 의료 지식은 생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정보만 요약 리뷰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의 놀라운 기능 5가지로 요약된다. 하나,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한다. 둘,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한다. 셋, 면역물질을 파견하고 자신을 보호한다. 넷, 호르몬을 운반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몸의 통신망이다. 다섯,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감소한다.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모세혈관은 안타깝게도 나이와 함께 노화한다. 생활습관병도 모세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킨다. 고혈압과 고혈당 등 당질 이상이 계속되면 혈관 세포가 망가지거나 모세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쌓여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 증상이 진행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막히게 되고 마침내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혈관이 된다. 사용하지 않는 모세혈관은 마침내 탈락하고 만다. 건강한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천일주기로 새롭게 교체되지만 40대부터는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 죽어가는 세포가 점차 증가하며 60대에는 모세혈관의 수가 40% 정도 감소한다. 동맥과 정맥은 나이가 들어도 수가 변하지 않지만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감소한다. 모세혈관의 노화로 개수가 줄어들면 굵은 혈관 세포의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된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주요 장기의 신진대사가 정체되며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초래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혈관의 노후로 인한 질병입니다. 모세혈관이 노화되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거나 혈관이 막히면 모세혈관이 혈액을 전달하는 장기의 기능도 잇따라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위장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위장 모세혈관의 노화로 인한 영양일 가능성이 크다. 영양을 흡수하는 주요 장기인 위점막은 작은 주름으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는데 각각의 주름에서 모세혈관이 활약한다. 그러나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모세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위 모세혈관이 점점 수축되다 탈락하기까지 한다. 위장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의 교환이 정체되고 위점막 세포마저 신진대사 저하로 노화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 위의 소화활동 기능이 떨어지면 섭취한 음식이 장시간 위에 머물게 되어 더부룩함, 위장염, 위궤양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위가 약해지면 장의 움직임도 둔해져 변비나 치질에 걸리기 쉽다.
만성화되면 대장에 부폐물이나 가스가 쌓이고 장기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 온몸으로 퍼져 두통, 어깨 결림, 권태감 등의 신체 증상, 기미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 또한 소장의 육모에는 면역세포가 뒤얽혀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저하된다. 우리 몸속 혈액량의 15%를 쓰는 뇌에는 모세혈관이 넓게 퍼져 있는데 50, 60대의 뇌 영상을 살펴보면 가느다란 혈관이 대부분 조금씩 막혀 있다. 뇌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미세한 뇌경색이 일어나 괴사하는 뇌세포가 발생한다. 막힌 혈관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신장 내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모세혈관의 상태를 크게 좌우한다. 특히 신장은 염분과 수분의 배출량을 관리해 혈압을 조절하는 동시에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신장의 모세혈관 움직임이 나빠지면 고혈압을 일으킨다.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의 원인은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모세혈관의 감소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신장병, 망막증, 신경장애는 모세혈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세혈관의 노화로 여분의 수분과 노폐물이 림프관에 쌓이면 림프의 흐름이 나빠져서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근육과 인대 및 연골의 모세혈관에서 혈류가 부족하면 어깨에 결림과 요통이 발생하고 자궁과 난소 생식기의 모세혈관의 노화는 생리통, 갱년기장애, 성교통증, 발기부전으로 이어진다. 모세혈관은 일부 손상되어도 주변에 있는 다른 모세혈관이 역할을 대신한다. 따라서 곧바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에 노화를 쉽게 자각할 수 없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혈관 재생이 정체되면 모세혈관이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점막이다. 눈, 코, 입, 목, 위, 장, 방광, 자궁, 질, 항문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는 점막에는 모세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점막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수분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세혈관이 노화하면 모세혈관을 통해 점막으로 보급되는 수분이 적어지고 점막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해당 부위가 건조해지게 된다. 이 외에도 안구건조, 충혈, 눈곱의 증가, 비염, 잦은 코피, 기관지염, 잦은 감기, 분해염, 치은염, 더부룩함, 위염, 설사, 변비, 방광염, 질염, 성교통증, 치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모세혈관의 노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건강한 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점막이 약해지면 당연히 면역력도 저하된다.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담당하는 곳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이 늙으면 얼굴 등 겉모습에도 영향을 준다. 모세혈관은 모든 장기에 존재하는 혈관의 최종 목적지다. 피부는 우리 몸 가장 바깥쪽에 있어 모세혈관 상태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말 그대로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표피는 피부를 보호하는 덮개의 역할을 한다. 표피의 기저층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피부의 표면으로 이동하며 각질층까지 이동한 세포는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처럼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서 교체되는 것을 턴오버라고 한다. 피부는 약 한 달 주기로 재생되며 윤기 나는 피부를 유지한다. 턴오버를 돕는 것이 표피 아래에 위치한 진피층 모세혈관이다. 이곳이 노화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진피층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표피세포의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피부에 오래된 각질이 들러붙어 딱딱해진다. 진피층에서 만들어지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 피부를 지탱하는 섬유 조직에 충분한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아 검버섯, 주름, 피부 처짐, 색소 침착 등 피부의 노화가 진행된다. 귓불에도 주름이 생기는데 귓불에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피 모세혈관이 노화되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 모모세포에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비듬, 탈모, 흰머리, 숱이 적어지는 등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 손톱은 색이 나빠지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잘 깨지게 됩니다. 외모의 젊음은 혈관의 젊음과 비례합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도 젊고 건강한 분들의 혈관을 검사해보니 모세혈관 수가 안정적이고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모세혈관의 상류에 위치하는 동맥도 탄력이 좋다. 실제로도 젊고 튼튼하다. 한편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혈관 나이도 많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혈관이 늙은 사람이 젊게 보일 수는 없다. 실제 나이는 45세이지만 혈관 나이가 70대라면 실제로 봐도 늙어 보인다. 모세혈관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혈액에 있는 백혈구이다. 백혈구는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회하며 체내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혈관 안팎에서 싸웁니다. 모세혈관을 형성하고 있는 내피세포도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맞서 대응 물질을 만들고 백혈구와 연대하여 이물질을 배제하기 위해 싸운다. 더욱이 모세혈관 속을 흐르는 림프구는 외부의 이물질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경계합니다. 모세혈관이 온몸에 골고루 퍼져서 제 기능을 해야 만에 하나 우리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 수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노화되면 이물질이 침입해도 싸워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바이러스나 세포, 암세포까지 억제하지 못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림프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데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림프의 흐름도 덩달아 나빠져 움직임이 둔해지고 면역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원인 때문에 모세혈관의 기능이 노화되어 면역력이 나빠졌을 수도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드디어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매일 손상을 입는 모세혈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 그리고 호르몬이 필요하다. 호르몬은 몸속을 돌아다니며 신체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화학물질이다. 몸속에서 밤낮으로 만들어지며 100종 이상의 호르몬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하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대표주자다. 성장기에는 근육, 뼈 등의 신체 조직을 성장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는 몸속 세포를 회복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면역력까지 강화시킨다. 하루 분비량의 약 70%가 수면 중에 분비되며 잠이 가장 깊어지는 최초 3시간이 절정이다. 즉, 모세혈관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회복되며 젊어진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상처난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세혈관이 온몸으로 전달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보물을 가지고 썩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해보면 7시간 수면이 가장 많았고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 심장병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장수 비결은 전신의 모세혈관의 긴장을 풀어 성장 호르몬의 통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7시간 수면으로 밤사이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과 동시에 분비시켜야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성장 호르몬과 같은 시간대에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촉진한다. 또한 현재 발견된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살아서 활동하는 한 몸속의 세포는 산화된다. 산화의 원인은 프리라디칼이다. 몸속의 엉겨붙어 노화의 방아쇠를 당기는 물질이다. 모세혈관을 만드는 내피세포도 프리라디칼이 있어 산화되며 손상을 입고 노화를 일으킨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면 손상된 내피세포로 침입하여 쌓인다.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고혈압, 뇌혈관장애, 심혈관계 장애 등 생명에 밀접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모세혈관에도 쌓여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때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다. 프리라디칼에 대항할 수 있는 최강의 항산화 물질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낸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면 15-16시간 후에 분비되기 시작하여 수시간 동안 절정에 오른다. 아침 6시에 일어난다면 밤 9시부터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 차츰 잠이 쏟아진다. 이대로 밤 11시에 잠을 자면 오전 1시쯤에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절정기가 겹친다. 이 시간대가 이대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골든타임이다. 프로스타글란딘이 호르몬은 뇌를 지키는 지주막과 척수액을 만드는 맥락막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척수액을 타고 뇌 속을 순회하며 놀렘 수면을 유도한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유도형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감소시키고 혈관 수축 물질을 억제해서 동맥경화의 원인 물질을 감소시킨다. 이 작용이 모세혈관을 보호한다.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부른다.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쉽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원료다. 밤에 멜라토닌을 활발하게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분비시켜야 한다. 세로토닌은 아침 햇살을 쬐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활성화된다. 특히 리듬 운동과 복식 호흡이 효과적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일반적으로 체내 시계에 맞추어 오전 3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가장 많이 분비된다. 동시에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질 좋은 수면으로 코르티솔이 적당히 증가하면 자는 동안에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또한 체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담당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치를 올려 대항하지만 스트레스 상태가 과해지면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고혈압, 고혈당, 위궤양, 뇌 속 해마의 위축 등 마이너스 작용을 일으킨다. 자연스럽게 모세혈관도 손상된다.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호르몬은 50종 이상의 성 호르몬의 공급을 담당하며 혈관과 근육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다량으로 분비되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호르몬이 낭비된다. 이 호르몬이 높을수록 수명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근육을 붙이면 늘릴 수 있다.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줄어들지만 다행히 일상생활 속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늘릴 수 있다. 다만 모세혈관의 생리적 감소는 현대의학으로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모세혈관을 늘리자는 나이에 따른 모세혈관의 양과 질의 저하를 최소한으로 막고 약해진 모세혈관을 부활시켜 더 건강한 모세혈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혈관세포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살리기 쉽다. 모세혈관을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혈관에 혈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과 혈류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하여 모세혈관이 열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스트레스 대책을 확실하게 세운 상태에서 올바른 수면을 취하면 실현할 수 있다.
물론 혈관의 원료가 되는 식사, 혈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목욕도 중요한 열쇠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모처럼 분비된 안티에이징 호르몬을 온몸의 모세혈관에 전달하여 컨디션을 회복시킬 시간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이 입은 손상은 상상 이상으로 깊어지고 4시간 수면이 3일간 계속되면 혈압과 혈당치가 상승하여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수면 부족이 3일만 지속되어도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고 세포와 유전자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틀림없이 노화를 가속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수면이 짧으면 오전 3시부터 해가 뜰 무렵까지 분비되는 다이어트 호르몬 코르티솔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수면은 짧아도 길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 질 좋은 수면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모세혈관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세포가 산소를 대량으로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를 통해 운동하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육 운동 등의 무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젖산을 만들고 이 신호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성장 호르몬은 간에서 인슐린 양성장인자로 변경되지만 이것이 뇌의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해마의 신경세포를 증식한다. 해마는 기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뇌 운동이기도 하다. 운동 중에서도 모세혈관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으로 단련하는 부위는 지구력에 관련된 적색근으로 적색근은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면 산소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모세혈관을 만든다. 단,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프리라디칼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수영은 전신의 근육에 골고루 부담을 주는 뛰어난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모세혈관을 늘려준다. 근육량은 40세부터 해마다 0.5%씩 감소한다. 특히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속근육은 나이와 함께 쇠퇴하기 쉽다. 40대가 넘으면 급격히 감소한다. 다행히 모세혈관과 마찬가지로 근육도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으로 키울 수 있다. 운동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근육 유전자가 20-35세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 근육은 노력을 통해 언제든지 젊게 되돌릴 수 있다.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 등 다리 근육 단련이 중요하다. 다리 근육을 단련하면 골량도 증가해 관절의 쇠퇴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단련하면 말초 혈류가 증가하여 모세혈관을 늘릴 수 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정근의 근력을 단련할 수 있다. 접근은 모세혈관을 더욱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척추를 바르게 펴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단련된다. 아침 햇살을 쬐은 후 1시간 이내에 아침밥을 먹으면 배꼽시계 안의 시계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 신체가 지구의 시간의 리듬을 맞춘다. 아침밥을 거르면 점심이 첫 식사가 되기 때문에 체내시계가 어긋나고 우리 몸속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된다. 삼시세끼 올바른 식사를 통해 체내시계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 노화를 막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과 늙지 않는 몸으로 만든다. 골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칼슘을 효율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낮에는 오래된 뼈가 부서지고
해가 지면 새로운 뼈를 생성한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단백질, 마그네슘과 함께 칼슘을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혈액 속에 충분한 영양이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아 자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늦어도 밤 9시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한다. 칼로리를 70-80% 제한하면 젊음이 유지된다. 대사증후군을 억제하고 뇌와 혈관을 비롯한 몸속 세포를 젊게 만드는 아디포넥틴 안티에이징 호르몬이 칼로리를 제한하면 증가한다. 칼로리 제한으로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 아디포넥틴은 노화의 원인인 프리라디칼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정상화하는 시르투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다. 노화에 관련된 텔로미어를 보호한다. 혈관의 내피세포를 시작으로 세포가 장수하여 노화가 늦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모세혈관을 청소된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은 항산화 식품이다. 토마토와 수박을 빨갛게 만드는 리코펜,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드는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은 컬러풀한 식재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선명한 색채의 유래는 피토케미컬이다.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에게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 레드와인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식재료 안에는 다양한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토케미컬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골고루 얻을 수 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잎채소, 버섯, 과일, 고기, 생선, 해초, 콩 제품, 치즈, 견과류 등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 수치가 낮은 음식을 의식해서 섭취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 리뷰한 책은 모세혈관은 건강의 핵심이고 젊음의 비결이다. 입니다. 저자는 네고로이 데유피입니다. 김은혜님이 옮겼습니다. 오늘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전신의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더 유익한 책입니다. 소개한 내용 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